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네. 국회의원은 정당의 노예도 국민민초의 노예도 아니다. 그렇죠. 이게 뭐 혹시 김남국 사태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해서 이제 예. 지금 말이 많은데 예. 과연 그러면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정당의 노예냐, 응? 아니면 또 뭐 국민 민초의 노예도 노예냐.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다 인격체다. 하는 말씀인데요. 예. 그런데 오늘 얘기 주제는 도덕 담론과 기능 담론의 그 대비, 그 차이에 대해서 도덕 담론으로 빠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국회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자칫 망각하고 무시하게 된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적한 국정 현안들이 마치 그 개인의 어떤 김남국이가 네. 코인으로 뭐 엄청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그냥 다 도배를 해버리고. 아니 부자가 되든 알거지가 되든 그거는 개인적인 그렇죠.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국회의원이 되면은 자기 시간을 모두 다 빼앗아서 국민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그때 이제 뭐 단적인 예로 김남국 의원이 이제 뭐 회기 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했다고 치자고요. 그게 아마 쉬는 시간에 했다고. 그 짤짤이 했다는 게 그 최강욱 의원이 그때 옛날 짤짤이 발언으로 좀 네네. 문제됐잖아요. 네. 이제 코인 하는 걸 갖다가 짤짤이 한다라고 이제 네네네.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네. 이제 참아. 그 당시에 코인 얘기를 못 하고 짤짤이. 최강욱이 그냥 덮어쓰고 말았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짬짬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직장인들도 뭐 짬짬이 저기 뭐 국회 하는 아니 거고. 쉬는 시간에도 할 수가 있고 이게 능력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네. 능력이 없으면 한 가지도 못하지만 유능한 사람은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너무나 유능해서 뭐 들으면서 땀 가고 이렇게 세 가지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 그 자기가 할 일을 어떻게 하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의 본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한 자기가 그렇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쉬는 시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 오히려 자기 취미로 할 그렇죠. 수가 있는 자, 것이고 오히려 자 보세요. 회기 중에 지금 그 대정부 아니면 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그 의사당에서 지금 회의하는 중에 그 권성도이가 한 거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비키니를 보고 있거든요. 2014년 10월 8일 국감장에서 비키니 검색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온데 정신인지 비키니에 국감장에. 국감장에서. 아니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거는 쉬는 시간도 아니고 지금 국감 중대한 국정감사라는 자리에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말이 되는 얘기? 아니 이거는 저기 김남국이가 만약 이걸로 해서 제명을 받는다 그러면 권성도 얘는 완전 사형시켜야지. 죽었지, 완전 죽었지. 사형시켜야지 이거는. 그런데 그 김남국 의원이 의정 활동을 소홀하게 한 게 아니라 그 국회 상임위 출석률이 95%가 70%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 해가면서 자기가 자기 시간을 알아서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권리로 사는 것이지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눈 뜨고 잘 때까지 모두 다 일편단심으로 한 가지 일만 하라는 것은 위선을 강요하는 것이고 개인을 인격체로서 하나의 그 발랄하게 튀는 그 뭐랄까 그 아주 경쾌한 이런 인간으로서의 그 입지를 인정하지 않고 노예화하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지금 민주당 수박들이 신났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도 소위 말해서 이 개딸들이라든지 민주 진영에서 조금 인기가 있는 소위 말해서 그 개딸들이라든지 자기를 수박으로 맨날 대비던 국회의원들이 이제 뭔가 이제 꼬투리에 잡혔다 이거지. 아주 신났어요 수박들이 요새. 아니 그런데 김남국 코인했다고 막 국힘당도 수박 같이 막 떠들다가 전수조사자 했더니 쑥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더하면 더한 놈들이 한둘이겠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김남국 코인 거래,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인가? 코인 거래에서 돈을 잃으면 괜찮은데 돈을 따면 비도덕적인 것인가? 청년의 기회를 말살하고 하는 것인가? 또 그 코인 거래를 적게 하면 괜찮은데 많이 하면 안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코인 거래하면 안 되나? 그런 법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이미 미리 그런 조항이 국회의원은 코인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진다든가 하는 것이지, 이 법이라는 것은 이런 걸 하면은 벌을 받겠다라고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제형 법정주의고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법 유법사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걸 갖고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덕성을 교묘하게 법적인 책임으로 막 그럼 범죄시하면서 도덕적이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문제지. 그렇죠. 그것도 회의 중에. 그렇죠. 그 회의 중에 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떻게?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막 그거 뭐예요? 막 야동? 비키니. 어. 비키니 검색하고 있잖아. 비키니? 이 비키니 입은 여자. 그런 거야. 야동이네, 야동. 야한 사진들 어들이네. 찾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그래서 고성도 얘는 그 윤석열하고 어디야 저기 그 광릉에서 대선 때 그때도 그걸로 해서 아주 문제가 됐죠. 여러 가지 그 뭐 강릉에 가갖고 룸사롱에 가갖고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들이 지금 하여튼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김남국이 코인 거래를 하건 안 하건 그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김남국 코인을 두고서 그 반응하는 이 한국의 정치계가 그 자체가 너무나 봉건적이고 그리고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다. 이게 김남국 코인 거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고 대하는 위정자들, 그 한국 정치계의 그 풍토가 이게 너무나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봉건적이다. 이런 거를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한 예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민정 같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같이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도 비판을 해야죠. 고민정이 비판을 해도 말이 맞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민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도 위화감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자기도 황당하다. 왜냐하면 그 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 김남국 의원이 내가 금액이 적어서 이게 그 상임위원회 도중에 내가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소액이라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붙여서 고민정이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15일자에 나왔다고 합니다. 5월 15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액이 소액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을 한 거, 그 말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민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상임위원회 도중에 그 거래한 것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고민정이 얘기를 했어요. 코인 거래가 불법이 아닌데 이게 적게 하면 괜찮고 많이 하면은 문제가 됩니까? 이 고민정은 이 국회의원이 코인 거래를 많이 한 것을 이것을 마치 도덕성이나 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금액이 얘기할 수가 우리가 있어요. 소액이라는 얘기 뭐냐면 이제 자기 들어가서 이제 한 개 정도 이렇게 팔아보면서 그냥 시세를 확인하는 정도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걸 갖고 몇 천이라 그랬거든. 하나가 뭐 몇 천 원짜리를 한 개 정도 사고 팔았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이 뭐라 하나 이제 시세 확인 정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그러면 뭐 주가 주식 보면 안 아니 되나? 쉬는 시간은 자기 시간인데 그러면 아니 그 쉬는 시간까지 그 자기 갖고 있는 주식 같은 반납을 거 해야 되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맞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로버트 성인 무슨 성인자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잖아요. 응. 그러니 이번 김남국 사태를 대하면서 이 민주정치 자체에 대한 개념이 이 위정자들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정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도덕성이나 능력에서 평등하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출발을 이거는 하는 헌법적 거예요. 권리거든요, 그게. 그렇죠.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어떤 헌법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런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것들이 왜 어떤 사적인 문제들이 예. 그 검찰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마녀사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것이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이게 너무나 이게 아구가 안 맞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 길바닥에 커다랗게 플래카드라 그러나 그 벽보 이게 왜 천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국힘당 천안갑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조미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플래카드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청년 꿈 짓밟는 더불어 코인당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김남국 의원이나 누구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법이 아닌 코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김남국 의원이 하면은 그것이 청년 꿈을 짓밟는 겁니까? 그리고 김남국이 어떤 일탈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민주당이 일탈하는 겁니까? 이런 논리의 비약을 이 국힘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청년 꿈을 짓밟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잖아. 아니 김남국은 청년 김남국이 아니까. 좀 돈을 벌어다 치자고 그게 청년 꿈을 갖다 짓밟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커다랗게 천에다 써가지고 천안에 거기다가 동남구청인가 앞에다가 막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마녀사냥이 논리적인 어떤 그 지달이 아니라. 보세요. 이 국민의힘 이거 김학의 사건 동영상에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데도 그다음에 그또 김학의도 못 알아보고. 저기 옛날에 그 윤창중 이 사건 그다음에 이거 뭐 여직원 성추행 사건 뭐 지금 여기 저기 누구야 얘 누구더라 저기 그 강용석이 그 뭐 이런 그다음에 여기 이명박 보세요. 이 영국 저기 대처인가 뭔가 또 엉덩이를 남의 엉덩이를 이렇게 보고 야 아주 이명박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놔두고 그다음에 김무성이 여기자 성추행 사건 김무성이 예? 그다음에 정유택이 음모주 사건 여자 그 음모 털을 갖다가 술에 타 먹었다는 애. 아니 그러면 이게 이런 권성동인가 아까 그 회의 도중에 아주 뭐 그러면 이게 진짜 이런 국민의 힘에 그러니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모든 인간이 자기가 막 회의하고 하면 지겨우니까 볼 수가 있죠.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인간이 로봇가 기계가 아니니까 회의가 지겨울 때는 뭐 잠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지. 야한 여자 비키니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은 인간에 대해서 성자이기를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조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탈을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이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뭐냐면 표준적이지 않게 자기의 조진 기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탈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되고 인간에게 어떤 자유의 영역을 일탈의 영역을 허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인간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 인간이 성자이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 자체가 허황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일탈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짐작을 하고 한 인간에게 자유의 영역의 공간, 시간적인 거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자면 국회의원 자체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력의 비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탈을 하니까 자기 개인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권력을 국회에 주고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추대를 하냐. 이거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돼서 국회의장 김진표가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은 정당 공천권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의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당 공천권뿐만이 아니라 아시지만 이 의사 결정 과정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당 대표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놓고 이것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이런 게 부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표창원 의원이 한번 국회의원하고 자기는 재선 나오지 않겠다 하고서 딱 말아넣었어요. 이유가 뭐냐? 국회의원 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뭔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오다가 떨어져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국회의원들은 뭘 하냐? 거스기를 한다. 손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국회의원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안 한다고 그랬어요. 뿐만이 아니라 조수진 의원, 강남 어디 저기 있죠. 조수진 의원이 뭐라고 이수진 의원입니다.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법사위 거기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법사위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이 자기를 마치 별종 외계인 보듯이 멀뚱하게 보고 있더라. 너무나 자기는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벌써 뭔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 것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이게 어울리지 않는 개발의 다갈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수진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할 일 없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거수기 노릇하면 뭐 시간이 많으니까 국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권성동이 야한 여자 비키니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딴 것도 일탈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 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천재는 3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그러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자기의 개성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쿵나라 판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인격 모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지금 사실 지금 후쿠시마 지금 원전 문제라든지 지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 일이 많죠. 예. 근데 그런 문제들 지금 뭐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남해안 어민들이라든지 지금 서해안 어민들 우리가 다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제일 먼저 이제 들어오는데 망했죠. 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처럼 출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소금도 못 소금을 못 먹어요 이제 앞으로. 그럼 소금 값이 2배로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사재기에서. 지금 나도 지금 다 사재기로 가니까 없어 요새 수협에 가니까. 그래갖고 모래떠로 들어온다 그래갖고 지금 소금을 구할 수가 없어.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소금이 100배 정도 농축이 돼야지 그 소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쿠시마 애들이 뭐 100배를 뭐 희석해갖고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100배로 다시 이게 농축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그리고 우리나라 그 천일염은 김치를 담을 때 필수적이에요. 그냥 소금 못 써요. 갯벌에 들어가 있는 그 소금을 써야지만 이 김치 맛이 나거든.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은 이제 소금을 못 먹잖아. 그럼 뭐 히말라야 소금이나 갖다 먹고 하려 그러면 김치 담는 거 우리나라 이제 김치 담는 거 끝났어 이제. 바닷물 뭐 그러면 수산물 먹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 다수당 민주당에서 이것을
강제력 없는 이 장외투쟁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시민들이 지금 뭐 다른 어떤 제도적 절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다수당 국회에서 이런 거는 강제력 있게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 떠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강제력 있게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 조치를 마련하고 그런 제도가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 아니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급하게 문제를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지금 헛소리하고 보면은 뭐 집회 시위가 법률든지 뭐 강화한다는 등 뭐 이제 그 과거 저 이명박 때 명박상승식으로 지금 이제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정권 위기 시위대들이 이제 앞으로 격화될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후쿠시마 이거 방류가 시작되면은 아마 전 국민이 드러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집회를 하지 김치 못 못하도록? 먹는다니까. 지금 빨리 소금 사다가 여러분들 집에 재놔야 돼.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아니, 보니까 소금값도 5년 전 소금 있잖아. 근데 좀 덜하잖아. 지금 이 연도가 앞에 있는 소금이 있어. 지금 값이 막 계속 오르는 거야. 예를 들면 2010년산 10년 전 거다. 그럼 그때 덜 안전한 거야.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쉽게 계속 이제 어쨌든 계속 들어오고 일본 놈들이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빨리 먼저 소금 연도가 빠를수록 좋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도 지금 20kg짜리 지금 2개 주문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수협에 소금이 떨어졌다고 지금. 그런데 이 오염수 방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누군가요? 잘렌스키가 젤렌스키. 그래서 우리가 뭐 80조를 보태준다고 그랬다가 그 외교부에서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일탈을 하고 말도 안 그 국민이 그 국민 예산을 지금 원하지 국회에서 지금 받을 수가 있냐고. 지금 다수당이 지금 눈 뜨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 500만 발인가 80만 발. 80만 발? 500만 발 아니고 그 총탄을 미국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냈는데 그 결국 우크라이나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게 폴란드로 그러니까 독일로 보내서 그 미국으로 팔았다는데? 아니야. 독일로 가서 독일로.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국방과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이 될 때 국회에서 그 제동을 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제동을 걸지 않더라도 이것이 국방과 안보에 그러니까 그 오염수 방류는 안보잖아요. 무기를 파는 것은 국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완전히 네이버를 차단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때는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국회에서 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앉아가지고 지금 뭐를 하냐 김남국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누구야 지금 그 원내대표가 누구예요 지금 국힘당? 아니 우리 저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홍근? 아니 바뀌었잖아. 박홍근은 나갔다. 이번에 바꾼 박광훈. 그 지금 걔가 그 이낙연 그 낙엽파의 그거잖아. 선거운동하던. 그러니까 지금 이 김남국이라든지 뭐 그렇게 되니까 저 이상민이는 이재명이 물러야 된다는 거야 이걸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박강원이라든지 이런 수박들이 지금 이거를 빨리 대여 공세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이거를 국면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이 중국에 대한 지금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일본에 가서 지금 뭐 후쿠시마 뭐 17단인가 갖고서 지금 뭐 아예 들러리를 서서 이 방류를 갖다가 지금 뭐 방조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갖다가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야말로 진짜 되든 안 되든 저 윤석열 탄핵 한번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윤건영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뭐 낙엽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행정부를 견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 권력을 잡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윤건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혁신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권을 위임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혁신위를 만들어서 전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은 소수의 혁신위에서 모든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해도 거수기하고 들러리만 서는 것이지. 그렇지. 혁신이 대표 니네들이 알아서 다 그러니까 해. 앉아가지고 일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 생물같이 바이오같이 막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그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지 않고 꽁꽁 눌러가지고 노예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국회의장 김진표가 얘기했듯이 공천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윤건영이 얘기하듯이 혁신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하겠다고 아니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일개 국회의원의 지금 도덕성을 갖다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나라의 지금 이 국정 현안이 그야말로 나라의 존망이 지금 달려 있어요. 지금 뭐 알다시피 미국이 지금 한미일 동맹한다 그래갖고 지금 중국을 완전히 때려놨지. 러시아 지금 완전 원수져 놨지. 이거 어떡하냐고. 북한은 지금 뭐 우리 뭐 까부지 마라. 너 얘들 폭탄 하나 하면 저기 용산 이미 다 벙커 위치까지 다 알려줬는데 거기 하나 터뜨리면은 합참하고 대통령 다 날아가고 나라가 그냥 뭐 국가가 그냥 수뇌부가 날아갈 상황인데 이거 까부겠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도덕성 나름이지. 아니 코인 거래한 게 왜 도덕성이냐. 아니 내가 골프도 치러 다닐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좋은 머리 앉아있으면 심심하니까 코인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도덕성과 관련해서 도덕성 잡으면서 기능적인 면을 무시하고 있다. 그 기능적인 면이 지금 국회에서 본연의 업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권성동이 같은 이 국회 회기 중에 국감장에서 이런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습적도 아니고 2번 했나 3번 했나 그거 가지고 이 고민정까지 나와서 아니 얼마나 많이 했길래 생각이 안 나냐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남이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거는 개인이 취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아니 많이 남의 하고 사생- 적게 하고 해서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또 그 논리적 비하가 뭐야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억이 안 나면 많이 한 겁니까? 또 많이 하면 그게 죄가 됩니까? 이런 이 고민정 그 최고위원이랍니다. 아니 그러니 고민정이도 더불어민주당도 대표적인 지금 수박인데 지금 보니까 이것들이 그 박강원부터 해갖고 지금 뭐 차기 그냥 그 공천권이나 어떻게 해보려고 공천이나 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아주 지금 원래 그때 그 이재명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삼선 삼선 같은 지역 같은 지역 지역 출마하는 거 저기 안 하기로 하는 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나도 지금 여기 보면은 민주당에 지금 다 수박들이 다 그런 놈들이에요. 삼선 정도 해갖고 완전히 근데 그거를 얘기했다가는 자기가 맞아 죽을 거. 그냥 가만히 자기는 이제 껍데기 삐끼어질 정도로 그거는 아주 반발이 심할 거니까 좀 봐주도록 아니 하고. 그리고 자 도덕적인 거 치면은 옛날에 홍준표가 예? 그 국회 특활비를 갖고 자기 말로 갖고 살림살이에 썼다는 거 아니야 도젓하게. 그렇죠. 그런 거는 그거야말로 범죄 행위지. 그냥 패스야 패스. 아 진짜 하여튼 도대체가 아주 이해가 안 가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 그 입법 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 그러면 국회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임금 없다. 이제 이런 것도 되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그 입법 발의가 이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위협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 1년 전이니까 2년 전에 최강욱 의원이 굉장히 많이 그 검찰에 의해서 그 추달당했는데요. 최강욱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같은 지역에 3선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최강욱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것은 도덕성 자체와 무관하게 그 도덕성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고의는 남들 다 아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못할 게 있습니까? 아니 주식하면 되고 코인하면 안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 고민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당에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노예가 돼서 공천권 잡고 있지. 당의 지시 내려오지.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아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릿속에서 뭐를 발안을 해서 그 문호동 무임금이라든가 3선 이상 못 나오게 동일지역 3선 이상 못 나오게 하자. 이런 발안을 입법 발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괘씸죄에 걸리는 거다. 이게 말하자면 그 기득권의 세력에서 볼 때는 튀는 거죠. 튀는 게 싫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박근원이 이제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인간이 지금 당장 그 강기동원 3자 변제안 이거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까지 지금 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탄핵 사유니까. 강제 동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행정부에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국회의 결정도 거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당돌하게도 자기는 법무부 장관이라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뭐라 얘기했냐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도 법률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의 입법을 능가한다는 거지.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를 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것도 한동훈이 그러니까 우리 검수완박법이 있어요. 검수완박법을 이제 검수원복으로 해서 이 검찰 수사의 범위를 거의 원상복귀를 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한동훈의 눈에는 국회가 이게 발가락에 때같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뭐 다 지금 경찰 캐비넷에 니네들 내가 맘마먹고 니네들 다 죽일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법원에서 윤석열 장모 그 요양병원이니까 뭔가 있잖아요. 그게 관여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경찰이 윤석열 장모는 빼고 딴 사람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 이 윤석열 본부장 비리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이것은 윤석열이 생각하는 법치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국회를 발가락에 때같이 여기고 법원의 그 판결도 이게 발가락 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정부의 독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용산 그 집무실 부근에서 그 집회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찰에서 지금 그거를 제동을 걸고 못하게 한다는 지금 거예요. 뭐 진압 훈련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못하게 한다. 이제 한번 이명박식으로 명박상선 만들고 그렇죠. 이제 한번 그러면 국회에서는 도덕성을 가지고 김남국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 여러 가지 그 외교라든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안에서도 이 행정부가 법원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국회에서 적어도 다수당이라면 이 행정부 견제를 우리가 하기가 버겁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에는 국회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부와 그러니까 그거는 입법부와 이제 헌법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막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 나중에 박근홍이 법안을 국민 이 수박 그 왕수박이 완전히 다 지금 갈아먹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왕수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라는 게 아무것도 의미하는 게 없고 민주당이 3분의 2, 200석을 차지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민주당 안에 왕수박 혹은 반수박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는 민주당이 한 두 개로 나눠줬으면 좋겠어. 수박하고 완전히 그 투쟁하는 거하고. 근데 민주당 안에 몇 명 진짜 10손가락 빼고는 수박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저 옛날에 우리 뭐 열린민주당처럼 그 우리 열린우리당인가 이 좀 다시 이거 수박하고 진짜 이 수박하고 비수박하고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이것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나눠지는데 지금 뭐지? 그때 뭐 할 때에 그 수박들이 100표가 거진 100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160표에서. 그러니 그 아주 유언한 것이죠. 이 민주당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예. 내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 많이 폭망하고 새로운 촛불 신당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그게 민주당 안에 수박과 수박 아닌 사람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국회에서는 이렇게 행정부와 국회 간의 이 권력의 균형이 깨지고 행정부가 독주를 할 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입법을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냐면 선거제 개선만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아니 노예인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노예 수만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 이 권력 구도에 있어서의 어떤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싸우지 않고 이 수를 좀 늘려가지고 충돌을 피할까 이런 그 사고방식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 민주당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작 해야 할 행정부 견제는 하지 않고 선거제도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만 지금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국회의장 김진표부터 시작을 해서 왕수박, 반수박 할 것 없이 조금 수박 이렇게 전부 다 수박들 몇 명만 빼고. 자, 하여튼 뭐 오늘 지금 국회의원이 뭐 사실은 뭐 정당의 노예도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 대표자지만 국민의 그렇다 노예도 아니고 그 국회의원 자신도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권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도덕성 운운을 하면서 진짜 똥 묻은 놈이 그 개 묻은 놈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개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진짜 세상이 진짜 막 코미디처럼 나라가 진짜 망할 지금 이제 온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 생각은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파노라마 같이 우리 눈앞에 문제점들이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나는 진짜 난 설마 했는데 난 예상은 했지만 윤석열이가 그 검찰 독재 정권이 이런 식까지 나올 줄은 진짜 상상을 뛰어넘은 것 같아 진짜. 설마 했는데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정도의 뭐 상식이라든지 최소한의 뭐 진짜 양심의 털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도덕 담론과 기능 담론이 있어요. 그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입도 뻥끗하지 않고 국회가 하는 것은 단지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싶어서 선거제도 개선하는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그리고 김남국 잡고 이재명 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내각제 사실상의 내각제 그러니까 윤석열 얘는 이제 수냐 처먹고 저기 그 책임총리제라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뽑은 그렇죠. 지금 박지원이 그 자리를 노리잖아. 박지원. 그다음에 뭐 김무성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뭐 개인 총리가 자유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으나 그
자, 뭐 개인이 결정해야 되는 예. 문제고. 자, 오늘 하여튼 그 열린시민 뉴스 정현대 지금까지 저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